꼭 지켜주세요. 저작권 및 초상권. 여러분, 강의하기 전에 저작권 및 초상권에 대해 꼭 지켜줄 예절을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과 관련된 영상의 일부를 불법으로 캡처하거나 유출할 경우. 두 번째, 수업에서 제시된 자료를 무단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세 번째, 수업 관련 영상이나 내용을 타인 또는 타반에게 보여줄 경우. 학생들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수업에 제공한 영상과 사진을 학습의 목적으로 사용하시고 그 어떤 2차적 작업을 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19차 시는 진로 특강으로 꿈갖기, 나만의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고입, 대입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며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를 준비하는 학생 이외에도 고등학교 입학 전에는 제 생각에는 중학교에 한 번 정도는 다 작성해 봄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내용은 고입에 있어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의 자사소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각 학교의 예를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가 학교별 자소서,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기 자소서 배제사항, 세 번째가 자소서 양식, 네 번째가 자기소개서 작성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수업을 제가 진행하기 전에요. 선생님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제가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선생님을 검색을 해봤더니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더라고요. 블로그 운영을 한 8년째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무료로 첨삭을 해준 게 네이버에서도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제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통해서 자기소개서나 진학, 진로에 관한 정보, 그리고 입학 전형에 대한 정보, 그리고 면접에 대한 기출 정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또 이 블로그는 소통 블로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면 제 블로그를 통해서 질문을 하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해서 네이버 예약에 들어가시면 제 예약 코너가 있습니다. 오셔서 예약하시면 같이 상담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첫 번째가 학교별 자소서입니다. 서울과학영재고의 경우 지원 동기는 500자입니다. 수학과학 특기 잠재력 800자, 특별한 경험 500자, 그래서 총 1800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모든 자소서에 가장 중요하지만 작성 시에는 배제사항 기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철저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한 서울과학영재고의 경우는 교사 추천서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수학과학 영재성, B로서 인성에 대해서 추천서를 받고 갑니다. 그런데 학생뿐만 아니라 추천서를 작성하는 선생님들도 이 배제사항을 철저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과학고인데요. 과학고는 서울에는 세종과학고와 한성과학고가 있죠. 자기소개서 서식에서 마찬가지로 과학 수학 분야에서의 자기주도 경험과 인성을 3000자 이내로 작성하게 됩니다. 과학고도 또한 교사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2000자로 되어 있고요. 작성 시에는 각 학교의 전형 요강을 미리 확인하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자사고인데요. 서울 자사고의 자기소개서는 1200자입니다. 지원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나 꿈, 그리고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계획, 진로계획, 그리고 인성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울 이외의 광역자사고로서 서울은 하나고만 있습니다. 하나고는 1500자입니다. 그리고 교사 추천서는 없습니다. 다음은 외고 국제고의 영역 구분 없이 1500자이고요.
띄어쓰기 제외입니다. 추천서는 없고 대신 학교장 확인란으로 대처를 합니다. 내용은 자기주도 학습 영역과 인성 영역으로 이루어지며 학교마다 각 영역별 글자 수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하는 학교 홈피를 잘 참고하셔서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에 수도전기 고등학교가 나왔는데요. 수도전기 고등학교는 마이스 고등학교죠. 마이스 고등학교가 2017년부터 자소서가 추가됐습니다. 전형 일자에 가서 500자 내외로 20분 안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마이스 고등학교로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특별 전형에도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 그리고 생애경험 600자, 동기 200자, 자, 장래희망 학업계획 500자 작성입니다. 다음은 특성화고에서 대표적인 한양공업고등학교, 마찬가지로 자소서와 학업계획서 이내 면접 당일날에 바로 작성하게 됩니다. 덕수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자필로 작성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많이 힘들겠죠. 자, 다음은 자소서에 작성하면 안 되는 배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학고 자기소개서 배제 사항입니다. 표와 같이 해당되는 사항을 철저히 숙지하시고 당락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물론 그 위 테마 셋 중에 부모, 친인척 포함의 사회 경제적 지위 암시, 그리고 본인 이름, 출신 중 표기 금지. 이렇게 되면 과학고에서는 1단계 이상 강등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형태에 다 해당이 되면 1단계 이상 강등이 되더라도 불합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부모와 친인척 사회 경제적 지위를 암시에 대한 예인데요. 이 보면은 서울시 교육청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구체적인 직장명 안 되고요. 사설학원에서 추진하는 교과 활동도 안 됩니다. 자, 잘못된 자기소개서 양식에 지금 4가지가 있는데요. 이 4가지 중에 제가 빨간표 한 부분이 최고 수준이라고 있습니다.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고, 제가 왜 이게 빨간표를 했냐면 학생들이 이걸 많이 씁니다. 못 쓰게 하니까 어떻게든지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데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자기소개서 금지 사항입니다. 외고 보신 바와 같이 밑에 부모의 사회적 지위 암시, 본인 이름, 출신 중 표기, 10% 이상 감점 처리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위에 0점 처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나온 거를 쓰게 되면 그냥 불합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못된 외고 국제고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밑에 빨간 또 체크가 되어 있죠. 보시면 뭐뭐 방송반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학교가 언주 중학교니까 예를 들어서 언주 방송반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근데 이걸 학생들이 실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자기소개서 양식입니다. 주요 학교만 보면서 다른 학교도 비슷하기 때문에 주요 학기만 보겠습니다. 서울과학고 자기소개서입니다. 서울과학고. 아무래도 과학고이기 때문에 수학, 과학 분야에 지원하는 특기나 잠재력을 요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다음은 한성과학고 양식입니다. 한성과학고 마찬가지로 수학과학에 아무래도 과학고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과학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여기 보시면 띄어쓰기 포함 1100자, 띄어쓰기 포함 1100개 써 있죠. 이걸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하나고등학교입니다. 서울 이외의 자서고는 저희 서울에는 하나고등학교만 있습니다. 서울 하나고등학교가 예전엔 자소서가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10개의 독수를 읽고 느낀 점 쓰고 여러 가지 많았는데 단순화되어 있죠. 첫 번째 스스로학습 계획, 그리고 하나고등학교 입학 동기,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적으로 꿈과 끼를 활동 계획,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계획, 그 다음에 인성입니다.
자, 다음은 민사고등학교입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입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도 자기소개서가 간략하게 줄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민사고는 학부모도 기재 사항이 있습니다. 학부모도 띄어쓰기 포함 500자, 띄어쓰기 포함 300자 2번에서 자녀의 고등학교 졸업 후에 진학 및 진로 희망에 대한 부모님 의견을 적게 되어 있죠. 근데 앞부분에 보시면 학생의 진로 희망도 적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뭐 같은 계열을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민족사관고등학교 추천서인데요. 추천서는 거기에 보신 것 같이 빨간 표시로 민족사관고등학교, 그리고 교직원, 그다음에 학원 강사 및 학원장, 과외 지도교사 본인, 가족, 친척, 친구는 추천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추천서 작성 시 배제사항을 꼭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용인 한국외고대학교 부설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학생들이 용인외고라고 줄여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학생들은 외고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이건 자사고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인성과 스스로 학습 계획이 1,500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소화됐습니다. 용인도. 다음은 국제고등학교 자소서 양식입니다. 국제고등학교는 공립이죠. 사립이 아닙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또한 학비가 일반 외고와는 다르게 저렴하죠. 그래서 국제고등학교는 국내와 국제반이 있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 외고 중에서 서울의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교가 이제 대원외고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원외고 양식도 4가지 양식이었다가 2번과 같이 진로 지원 동기 그리고 활동 계획과 진로 계획을 합하면서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1번이 자기주도 학습 20점, 지원 동기 및 활동 계획과 진로 계획이 10점입니다. 그리고 인성 영역이 10점입니다. 다음은 명덕 외국어 고등학교인데요. 외국어 고등학교 양식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홈피를 참고하셔서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명덕 외국어 고등학교의 밑에 부분에 보면 위에 1번부터 3번까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순서대로 빠짐없이 작성 이렇게 되어 있죠. 순서대로입니다. 3개 항목 전체를 띄어쓰기 제외하고 1,500자. 그리고 그 밑에 어떻게 나와 있죠? 자기도 학습 700자, 지원 동기 진로계획 400자, 인성 영역 400자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소 작성할 때는 이 나와 있는 항목을 맞추셔야 됩니다. 다음은 한영외고고등학교인데요. 한영외고도 보죠. 맨 밑에 보시면 명덕과는 또 다르게 1, 2, 3번 내용 순서대로 작성하고 면접 총점에서 1번 20, 2번 10, 3번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지원한 학교를. 중동고등학교입니다. 중동고등학교는 서울에 있는 자사고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자사고는 지금과 같은 양식입니다. 거의 비슷한 양식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그 마이스고등학교 수정기 공업고등학교입니다. 2017년부터 이렇게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 이유는 자기소개서가 반면에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서울에 있는 마일스 고등학교 중 로봇고등학교 마찬가지입니다. 로봇고등학교도 자기소개서 800자, 학업계획서 800자입니다. 자, 다음은 마이스고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입니다. 자기소개 그리고 학업계획을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한양공업고등학교입니다. 한양고등학교는 자소서로 면접 당일 지원학교에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면접 시에 꼭 제출을 해야 됩니다. 미래인재전형 서울공업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당일날 본교에서 자필로 작성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때 마이스 고등학교가 처음으로 시작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겠죠. 자소서를 쓰지 않다가 쓰기 때문에. 다음은 학교 알림일 소개를 제가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를 정했으면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되죠? 그 학교의 홈피에 들어가야죠.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잠깐 보는 게 아니라 학교 홈페이지 교장부터 교육부터 그 학교 홈페이지를 전부 다 보셔야 됩니다. 플러스에서 볼 게 바로 이 학교 알림입니다. 학교 알림이 안에 들어가면 학교에 없는 자료까지도 다 있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구체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강의 나가면 첫 번째 차트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소개서를 전문학원에 맡기지 마라. 전문학원에 자기소개를 맡긴다면 자기기 글이 안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1,500자를 여러분이 생활기록부를 옆에 놓고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의 힘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팁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생활기록부를 확실히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학교 생활기록부를 관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학부모님께서도 학교 생활기록부를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프린트를 해 보셔야 됩니다. 학생이 뭘 듣고 있고 뭐가 이루어지며 이 학생의 미흡한 점이 뭔가 이런 거는 학생도 준비를 해야겠지만 학부모님들도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라. 1학년 때부터 이제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지나갈 때까지 자소서가 이제 써지게 되는데요. 항상 자기의 중요한 학교 생활은 이 메모를 통해서 되어야 되고요. 이 자소서는 독창적이어야 됩니다. 누구의 자소서도 아닙니다. 본인의 자소서입니다. 자소서 쓸 때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하는데 이거 잘 써야 되나요? 미사 욕구를 잘 넣어야 되나요? 막 이런 질문을 하는데 필요 없습니다. 본인의 글입니다. 본인이 3년 동안 했던 거를 나열하면 됩니다. 그래서 글을 쓰게 되면 글을 쓰는 자체가 뭐냐면 내가 면접관이 되는 겁니다. 글을 쓰면서 면접관은 내 글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반대로 역발상을 하면서 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의 진학 선택에는 분명한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외고를 선택했어요. 그럼 외고를 내가 왜 선택했냐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표현을 해야 됩니다. 또한 6번 막연한 미래가 아닌 뚜렷한 직업군을 드러내라.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자소서를 제가 수없이 보지만 항상 의사, 변호사, 회계사, 판사 이 기본적인 학생들이 쓰는 라인인데요. 제가 하나 권하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의사를 썼더라도 의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의사로 봉사하며 나중에 국경 없는 사회에서 의사로서 많은 소수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달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직업을 갖든지요.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죠. 학교 알림이 홈페이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정보를 얻으시고 다음에 인성 영역인데요. 인성 영역은 아까 자기소개 양식에서 여러분 보셨죠. 모든 그 자기소개 양식에 다 들어갑니다. 이건 고입뿐만 아니라 대입.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력서를 쓸 때도 자기소개를 쓸 때도 인성을 강화할 겁니다. 앞으로 계속 인성이 강화되고요. 인성에 대한 점수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인성을 쓰면 꼭 인성을 어떤 일을 한 다음에 느낌을 꼭 써주라 그 말씀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기소개서 뭐지? 그러면 스펙이 아닙니다. 스토리텔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자, 본인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는 거, 또 지원 동기, 꿈갖기, 활동 계획, 졸업 후 진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지원 동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학교 홈피나 알림이를 통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지원 동기를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고를 지원하는데 1,500자에서 지원 동기는 이 두 가지 활동만 해도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지원 동기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자신만의 특별한 지원 동기를 가지고 작성해라입니다. 노력하는 과정이 나와야 됩니다. 나는 이 학교를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비전, 그러니까 입학 후 나는 어떠한 꿈을 가지고 이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하며 생활하겠다,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체계적으로 쓰자인데요. 이게 뭐냐면 비전과 진로계획 등 고등학교 입학부터 졸업 후의 모습, 그런 것도 상상해 가면서 내가 이 학교에 지원한 이유가 뭐지? 이 학교에 노력하는 과정이 뭐지? 같은 거를 여러분이 충실히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성인데요. 인성은 기본적인 것들만 쓰지 말자. 제가 한 거는 학교에서 원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일화처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나 에피소드를 쓰자.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인성이 형성되는 데 영향을 주었던 사례, 그리고 에피소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학교에 필요한 사람임을 어필하자. 제가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본인이 학교의 인재성과 맞는 사람임을 어필하는 게 중요하겠죠. 저는 이 학교를 진학을 위해서 어떻게 해왔다, 이런 것들도 중요시 되겠습니다. 따라서 진부한 표현을 쓰지 말자인데요. 자신만이 겪은 특별한 경험입니다. 이건 남의 경험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을 참신하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자소서를 많이 보다 보면 가장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자기소개서를 너무나 길게 씁니다. 그러니까 쓴 내용을 또 쓰고 앞에 쓴 내용을 뒤에 쓰고. 자소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간결입니다. 간결하게 나의 느낀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1500자로 생각하시면 이 A4 용지에 하나 정도 되거든요. 크게 거기다 쓸 경우 간결하게 나의 느낌, 그리고 사례, 또 에피소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성을 쓰기를 제일 힘들어합니다. 한 예로 자사고나 외고에서 인성 쓰는 글자 수를 대부분 보면 한 300~400자 되거든요. 300~400자 되는데, 근데 인성은 아무래도 예를 들어야 되겠죠. 내가 어떻게 활동을 해서 이런 인성을 가졌답니다. 그 첫 번째가 배려, 나눔, 여러 가지에서 봉사활동을 어떤 걸 하면 좋아요? 하고 저한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힘든 학생들을 위해서, 장애우 학생들을 위해서, 아니면 독거노인을 위해서, 아니면 내 곁에 있는 친구, 장애인 친구를 도와주는, 그 위에도 여러 가지 활동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 활동을 적는 게 아니라 그 활동을 한 다음에 나의 느낌입니다. 활동을 한 다음에 나의 느낌을 어떻게 적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성에 대한 작성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인성은 학교 생활 중에서 얼마든지 적을 수 있겠죠. 학생의 간부로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교장 선생님한테 건의를 했다든가, 아니면 학급 회장, 선도, 학급 행사, 여러 가지 행사에서 자기가 여러 가지 도움을 줬다든가, 하다못해 수련원에 갔는데 수련원에 가서 자기 친구들을 어떻게 도와줬다는 거, 또 실수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가 도와준 이야기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학교 생활 안에서. 그러니까 인성이란 꼭 봉사만 적는다, 이런 정답은 없습니다. 온라인 역량 관계로 합격 자소서와 첨삭 방법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소서 양식은 학교마다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진학 학교를 선택하셨다면 그 학교의 홈피를 꼭 참석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배제사항, 내가 쓴 글 중에 배제사항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철저히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19차시 나만의 자소서 작성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